지금 타고 있는 차가 어떤 차인가요? 네.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이 차는 23년식 BMW 520i 럭셔리 라인입니다. 23년식 520i. 와. 그러면 이 차의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? 제가 이 차를 구매한 게 작년 10월 말쯤 되는데, 그때 당시에 일단 차량가만 6,600 얼마였던 것 같고요. 뭐 아시겠지만 수입차들은 그 할인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할인을 그때 한 750 정도 이렇게 받고 구매를 해서 뭐 결국 취등세 이런 거 합치면 한 6천 언저리에서 이렇게 구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혹시 출고 기간이 어떻게 되셨어요? 일단 계약을 언제 하셨죠? 제가 계약을 작년 9월 초에 했어요. 그리고 아마 그때 뭐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거라고 딜러분이 얘기하셨는데 한 달 반 정도 만에 받은 것 같아요. 한 10월 뭐 20일 정도였나? 네. 그러면 연식으로는 BMW가 10월에 이후에 출시되면 23년식으로? 네네. 그래서 23년식을 받았어요. 그때 22년식 또 재고가 있었고 23년식도 재고가 있었는데 당연히 23년식을 받는 게 맞겠죠? 네. 그러면 지금까지 운행하면서 느꼈던 장점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장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질리지 않는 디자인? 특히 외형에서 그게 이제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수입차들은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국산차랑 다르게 이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돼도 국산차에 비해서 이렇게 확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비가 워낙 좋아서 시내에서 아주 막힐 때도 그래도 한 10은 나오더라고요. 10은. 네,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 17, 18 정도는 거의 항상 나오니까 하이브리드네요.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저공해 차량인 거예요. 네. 이게 잘못 찍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또 저공해 차량인 거 이런 것들. 그리고 장점은 일단 그 주행 중 그 안정감. 그러니까 이렇게 급 가속이라던가 또는 급 정거를 해도 되게 안정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커브길 같은 거 이렇게 돌 때 예전 차에 비해서 훨씬 조금 더 안정감이 든다,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주행 성능이 원래 BMW가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뭐 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고 또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해준다? 이런 느낌들, 이런 주행 성능에서 아주 만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또 출력이지 않습니까? BMW 하면 출력. 네. 출력이 183마력인가 그럴 텐데, 네. 그러니까 상당히 고출력은 아니죠. 네. 근데 체감 출력이 맞아요. 그래서 그 리뷰나 뭐 이런 거 주변에 타시는 분들 얘기를 이게 제가 차를 운전하기 전에 들은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, 이렇게 계기판을 안 보고 조금 이제 뭐 한 70 정도 달리나 이렇게 해서 계기판을 보면 뭐 한 120 이렇게. 그래서 그만큼 이 마력에 비해서, 출력 마력에 비해서 굉장히 차가 잘 나간다. 그러면 이 차를 운행하면서 느꼈던 단점은 어떻게 되나요? 단점이 일단은 이 차 작년 아마 올해 초까지도 이 코로나 이후로 이 반도체 이슈가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뭐 BMW만의 그 문제점은 아니었는데, 일단 그 옵션이 이렇게 들어오는 입고되는 차들마다 이렇게 뭐가 추가가 되고 뭐가 빠진 게 있고 막 그랬었어요. 그래서 제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거의 풀옵션인데
그 서라운드 뷰 있잖아요. 네. 이게 보여지는 거 네. 주차할 때 그 옵션이 빠져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고, 제가 이것도 좀 쓰린 얘기인데 지금은 오히려 530i부터 적용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520i부터 통풍 시트랑 통풍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래서 통풍 시트랑 뭐 서라운드 뷰는 말할 것도 없고 네. 뭐 더 추가된 오히려 옵션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또 좀 쓰렸습니다. 할인도 더 많이 하는데. 그러면 그냥 느꼈던 단점은 실내 이제 편의성. 그렇죠. 그리고 확실히 국산차들의 그 옵션들에 비하면 약간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뭐 예를 들면 통풍 시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통풍 시트는 이제 바람을 쏴주는 방식인데 수입차들은 대부분 보니까 이 통풍 시트가 바람을 이렇게 흡입하는, 빨아들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 될 것 같고, 또 이제 그 국산차 특히 현대기아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아마 바로 체감하실 것 같은데, 뒷좌석이 이 현대기아 하면은 실내 공간 뽑는 능력이 최고잖아요. 네. 근데 뒷좌석이 물론 뭐 그 많은 리뷰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뒷좌석이 약간 좀 길어요. 길어서 오히려 더 좁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, 물론 긴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실내감이 특히 뒷좌석에 있어서 실내 공간의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, 마지막으로 뭐 단점이라고 하면 이 휠의 분진가루가 너무 많이 묻어요. 그래서 세차를 할 때 사실 휠만 보면 진짜 자주자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좀 게을러서 그냥 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냥 실내 편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휠 이거 말고는 주행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만족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. 단점이. 그러면 정말 명차가 많네요. 그렇죠. 뭐 괜히 많이 타는 건 아니겠죠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차를 운행하려면 어느 정도 벌어야지 이 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은지. 이건 뭐 사실 이렇게 딱 이렇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,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만 보셔도 뭐 자기 연봉에 맞는 차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자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뉘는 것 같아요. 확실한 거. 빚이 많냐. 그렇죠. 부채가 많냐, 자가가 있냐 없냐,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40대 초반 중반이고, 자가가 있는 조건에서 보면 그래도 한 연봉 1억 정도 돼야 이 차를 부담 없이 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연봉 1억 정도 되면 정말 부담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다. 대신 조건이 이제 부채가 많지 않는 자가와 그다음에 부채가 이제 자가 제외하고 부채가 이제 없는, 거의 없는, 거의 없는. 근데 뭐 100만 원만 벌어도 뭐 집이 잘 살면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, 그죠?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되면 이 차를 유지하는데 큰 부담은 없으시다. 그렇습니다. 하긴 이제 들어가는 유지비도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. 그리고 뭐 이 520i의 이 평을 보면 대체적인 200m 앞에 이 고장, 장고장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없다. 그런 것들도 장점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, 저도 지금 뭐 타다 보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뭐 작은 거라고 해도 불편함이나 문제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차량들 보면은 뭐 뽑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520i는 사실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봐도 또 제 아는 이 정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제일 무난하고 장고장 없는 차 중에 하나가 이 520i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, 이것도 사실 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장고장이 없다.